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훈련할 땐 체력도 분명 괜찮았고 운동도 꾸준히 잘 해왔는데 막상 경기만 나가면 금방 지치고 근육이 굳어버려서 뛰고 싶어도 제대로 못 뛴 적, 아무리 마음은 달리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훈련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빨리 지치지? 이런 고민 저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무릎 부상으로 은퇴한 뒤 무려 3년 동안 축구를 완전히 멈춘 적도 있었고 일반인의 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몸을 만들어 프로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한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17km를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체력과는 완전히 다른 축구 체력에 대한 설명과 그 체력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경기만 나가면 유독 지쳤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된 접근이었는지, 또 무엇보다 체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정말 효과적인 훈련 방법과 함께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축구 체력을 올리기 위해 축구에서 말하는 체력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원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축구에서 필요한 체력이 뭘까요? 축구에 필요한 체력은 바로 꾸준히 뛸 수 있는 능력과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대편 뒷공간을 노리고 전력 질주로 침투했는데 공이 수비한테 막힌 거죠. 그러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수비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공을 다시 뺏게 되면 전방으로 또 한 번 스프린트를 해야 하는 거죠. 축구는 90분 동안 같은 속도로 뛰는 경기가 아니라 전력 질주했다가 멈췄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시 폭발해야 하는 강도 변화가 극심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오래 뛰는 건 기본이고 강한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능력, 즉 폭발력과 회복력이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력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시즌 23-24 EPL 데이터를 보면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횟수가 140회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총 1246골이 터졌습니다. EPL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스프린트가 빨라지고 템포가 빨라지면서 더 많은 찬스와 더 많은 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닌 공격 후 수비 전환 속도 역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환의 속도와 강도가 기본 체력의 일부가 된 시대입니다. 최근엔 어느 팀이나 피지컬 코치가 아예 전담으로 생길 만큼 프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축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고강도 체력을 요구할 겁니다.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구에 맞는 체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구 체력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력뿐 아니라 부상을 피하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23-24 EPL 데이터를 보면 경기당 스프린트 횟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시즌 선수들의 부상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축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체력 준비 부족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시다 보면 경기 후반에 근육 경련으로 햄스트링을 잡고 주저앉는 선수들, 또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후 무릎을 다치는 장면을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축구하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경기 중에 근육 경련이나 근육이 찢어져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기보다 축구 자체가 갑자기 빨리 뛰고 갑자기 멈추는 고강도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강도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오래 뛸 수 있도록 축구 부스터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축구 체력은 오래 뛸 수 있는 유산소 능력,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무산소 능력, 또 이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껏 축구 체력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체력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훈련이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훈련부터 볼게요. 유산소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존투 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운동장 끝에 콘 4개를 놓고 너무 힘들지도 그렇다고 안 힘들지도 않은 속도로 20분씩 뛰었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훈련이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존투 러닝은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수준에서 달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심박수가 분당 200이라면 약 60%에서 70% 강도, 즉 120에서 140 사이로 러닝을 뛰면 되는 것이죠. 이 강도는 숨은 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뛰는 것입니다. 존투 러닝을 꾸준히 하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기는데 이 젖산을 몸이 더 빨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존투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숨이 돌아오게 되고 지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면서 체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숨이 덜 차고 더 오래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몸에 맞게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산소 훈련을 설명해 볼게요. 이 능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셔틀런입니다. 뭉쳐야 찬다에서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셔틀런은 20m 혹은 30m 구간을 빠르게 왕복하는 훈련입니다. 왕복 1회씩 반복하면서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회복 시간은 줄어드는 게 핵심이죠. 셔틀런은 전진, 후진, 방향 전환, 순간 가속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실제 축구 상황과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하기에 축구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셔틀런의 중요성은 2002년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셔틀런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다시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했던 훈련법인데요. 실제로 프로팀에서도 피지컬 코치님이 자주 시키셨던 운동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바로 15-15 스프린트로 페널티킥 박스 앞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골 라인까지 15초 안에 전력 질주하고 다시 가까운 페널티킥 박스까지 조깅하듯 15초 안에 회복, 또 다시 골 라인까지 전력 질주를 하고 페널티킥 박스까지 15초 안에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한 세트를 3회나 4회, 총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린 선수들은 본인 몸에 맞게 초를 늘려 훈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5-15 스프린트의 핵심은 15초 동안 고강도 움직임을 하고 15초 동안 빠르게 회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으로 15-15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몸이 피로물질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덜 힘들게 버티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한번 전력 질주하고 나면 퍼졌는데 이젠 2번, 3번까지 버틸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또 빠르게 뛰는 것 자체가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이 함께 길러지고 짧은 회복 시간 동안 숨을 회복해야 하므로 폐와 심장의 능력도 같이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해보시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 체력을 만든다는 건 결국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강도 훈련은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과거처럼 무식하게 훈련을 시키진 않지만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강도이기에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운동과 회복 관리를 함께 병행해야 부상 없이 오래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다원이 또한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에 섰을 때 무릎 수술을 받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고강도 훈련에 누적된 피로가 쌓이고 쌓여 결국 프로에 입단하면서 그동안의 부하가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축구 부스터 제품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근육과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는 운동이기에 저희는 근육 경련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작약과 감초, 무릎 관절 보호에 효과적인 보스웰리아, 상어연골, 소연골 성분을 조합해 운동 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운동 전 에너지를 올려주는 제품은 시중에 많지만 축구 선수들에 맞춰 근육과 관절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를 올려주는 제품은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축구 부스터 이벤트를 진행하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꼭 저희 제품이 아니어도 고강도 운동을 한 뒤 지속적인 회복 관리를 하셔서 수술 없이 오랫동안 축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축구 체력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체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부상 없이 체력을 올려 좋은 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